자, 지금 큐! 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이웃사이 영화제 두 번째 섹션 그 소금꽃 이야기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해 주실 우리 2020년 소금꽃 이야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큐의 주인공이셨던 지금 하시는 일과 활동 성함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은 정종식이고요. 저는 유리 가공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유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일 외에 또 활동하시는 거예요? 뭐 크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니고요. 서구 민중의 집에서 회원과 같이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는 이제 채소를 해서 회원들을 가져가고 가을에 이제 11월 말 되면 김장을 해서 이웃 사랑 봉사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냥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들고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배우 영화배우 아니군요. 저는 용접 일을 하고 있는 용접사 그리고 프렌트 노동조합에서 교육선정국장으로 일도 하고 있고 또 민중의 집에서 회원으로 운영위원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튼 신나게 살고 싶은 앞으로도 신나게 살려고 하는 서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까도 보시다시피 도배 일을 하고 있고요. 민중의 집에서는 대표 맡고 있습니다. 백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이라고 하고요. 인천에서 40년 살면서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고 있고 노동문화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인천 노동문화제를 20년 이상 대표를 하면서 재미있게 열심히 노동자와 동네 주민과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 우리 그 이남희 선배님은 여기 다큐의 출연자는 아니신데 이 토크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자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기 지금 그 유튜브 댓글로 몇 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좀 소개 좀 시켜드릴 건데, 소금꽃 이야기를 상영하기 전에 앞에 그 인천의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든 연극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두 분 실제 부부시죠? 연기가 실감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실제 부부 아니시고요. 네, 네, 아니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시는 어르신들이 서로는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세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막 50대가 됐지만 50대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있거든요. 뭐 다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꽃 이야기 정종식님, 일도 농사도 땀 흘린 모습 최고입니다. 이종화, 박춘의 보조 출연. 흐흐, 이거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희 서구 민중의 집 회원인데요. 네. 그 두 분이 서구 민중의 집 회원인데 거의 이제 주말마다 텃밭에 거의 오셔요. 마치 촬영할 때 두 분이 딱 찍혔네. 네? 좀 피해 있던가 하지 왜 그날 딱 찍혀 있어가지고. 네? 저희 민중의 집 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금꽃 이야기 서재훈님, 사람과 사람도 붙여주세요.
아, 사람과 사람도 붙여주세요. 쇠와 쇠만 붙이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붙여달라고. 오, 야, 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엔 몰랐는데. 서재훈님, 진실한 이야기들 마음에 와 닿네요. 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강의 대표님 멋지십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고 있어요. 가족들.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고 있어요. 안암을 떠나고 도베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영화 배우보다 멋져요. 이렇게 주셨는데 영화 배우보다 멋진 분이 누구시죠? 아, 영화 배우라고 소개하시니까 그때 댓글로 영화 배우보다 멋져요. 이렇게.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안암을 떠나고 도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주 몇 년 전에 그 제가 이제 잠시 쉴 기회가 있었어요. 저 잠시 쉬는데 뭔가 저도 그러니까 꾸준히 쉬는 걸 잘 못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마치 친구가 도배를 좀 배우자 그래서 아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우리 집이라도 도배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진 않아서 예 도배를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고요.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저희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도배를 하려고 이 일을 하려고 배운 건 아니고요. 우연하게 한번 그냥 배워볼까 자격증이라도 따보지 뭐 이 생각으로 시작했었죠. 네, 답변이 되셨을 걸로 압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이게 영화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같이 출연하신 분들과 1차 편집본 나왔을 때 같이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을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 유튜브로 다른 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서 화면 속에서 뭐 일을 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또 과거 사진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정종식 선배님은 마지막에 열창도 또 집에서 해주셔가지고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쉬운 5인데 저의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실수도 하고 바람도 있었는데 짧게나마 인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건 또 잘못 살아왔구나 반성도 들고 생각도 들고 마치 전날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또 하우스가 너무 덥잖아요. 땀을 엄청 흘린 시기인데 그때 인터뷰 아니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딸내미가 카톡 댓글에 키키키 웃던데 웃는 뜻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빠 술 먹고 기타 치는 거 보고 웃은 거지 너? 아주 노래는 좀 하고 기타 좀 치는데 제가 또 술을 먹고 기타를 쳐가지고 이제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노래 2곡을 했는데 저게 그나마 낫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아침에 한 9시에 텃밭에 일 나가면 거의 이제 막걸리 마시고 집 오다 보면 항상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술 조금만 먹고 반일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타 연습 많이 할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잠시 그 원래 우리가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게 아니라 영화 공간 주안에 다 같이 모여서 상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정종식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니까 약간 라디오스타 분위기도 나고 재밌는데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네, 그런 분위기도 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대원 선배님은 영화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유독 투쟁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셔서 네. 저는 일상적으로 투쟁을 그렇게 뭐 빡세게 안 하는데 화면에는 너무 빡세게 이렇게 담겨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집회나 뭐 조합에서 굉장히 헛소리 잘하고 싫고
그 실없는 소리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많이 경직된 모습으로 좀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담길 수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 내 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그 이런 것을 찍어주시고 담아주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런 걸 찍어볼 것이며 세상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담아도 되는 것인지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아, 이게 처음에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것들을 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담아드렸는데 너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아니 무슨 MBC에서 이걸 담아주겠습니까? KBS에서 담아주겠습니까? 아무튼 이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영화 배우야 스타일. 마스크는 일하는 거 마스크 쓰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백강현 선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도 그렇고 진짜 어제까지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1차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훨씬 컸는데 한편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럽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편 느꼈고요. 그 뭔가 이렇게 50 넘은 제 나이에 뭔가 한 꼭지를 찍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생 많으셨고 저는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남희 선배님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남희 선배님은 이 그 다큐에 나오신 세 분의 주인공을 이미 알고 계신 입장이시잖아요. 네네네. 알고 계신 입장에서 저 다큐들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신 게 있을까요? 세 분에 대해서? 있다 그래야 재밌을까요? 없다 그래야 재밌을까요? 이 상황에서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은 그 얘기는 세 분은 뭐 가장 많이 만난 거는 민중의 집에서 가장 많이 만났고 이전에는 항상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거리에서 공장에 싸울 때 뭐 이런 데서 자칫 지원하고 뭐 연대하고 이럴 때 거리에서는 같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뭐 화염병이나 뭐 이런 거 막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30-40년 전.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아오다가 그리고 세 분은 뭐 거의 비슷한 점이 되게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세다라는 말 있잖아. 저 사람 되게 센 사람들이야. 센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오늘 내 계속 자꾸 이제 웃었는데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근데 애들을 많이 써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 그냥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영화 배우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든지 뭐 되게 기타 치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뭐 아주 그 여성스러움을 아주 일부러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내면에 그 영상을 보면 그 얘기들이 쭉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세 분이 동지로서 이렇게 만나고 했지만 살아온 역사 속에서 진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변곡점이라 그럴까 이런 지점들에 대한 이해나 그 시점이나 과정들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초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변한 모습은 좀
다른 점들이 있구나. 그런 점들은 우리가 결국은 젊은 세대들도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스스로가 변하는지라는 부분들은 같이 좀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배울 것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아니라도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면서 좀 서술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욱 더 좋았겠다. 그 전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걸리 한 잔 하고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냥 틱 연락해서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갖고 분명하게 살아온 세 분이었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소금꽃 이야기 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은 못했고 2020년 올해 세 번째인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서구 민중의 집에 계신 회원분들 중에서 그 90년대 청년 시절에 인천에서 민주노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도 여전히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생계를 위한 일 말고도 활동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고 계신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소금꽃 이야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뭐 노동의 형태나 아니면은 노동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서정훈 선배님은 일단 지금 고용돼서 일을 하는 형태를 하시니까 그 90년대랑 지금 2020년이랑 그 노동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도 왜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변해버린 대부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회사 밖으로 나와 있는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달이 안정된 일을 하고 달달이 월급을 받고 퇴직금이 보장되고 그리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보장되는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두고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IMF 이후에 나도 모르게 쫓겨나서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고 우리 두 분들도 뭐 나름 자영업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는 하지만 직장이 안정돼서 꾸준히 갔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마 돈벌이의 혈안이 돼 있는 자본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훨씬 쉬워졌고 고용이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뭔가 되게 점점 계약 기간이 짧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다음 일을 언제 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강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아남이 2013년도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서 폐업을 하면서 전원해고를 시킨 건가요? 노동자들을? 그렇죠. 아, 네. 현장에 그만
여성 노동자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해고되기 전까지는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과 함께 일도 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문화회 활동도 하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홀로 도배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백강혜님 다큐멘터리는 이제 제가 편집을 했는데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시더라고요. 인터뷰나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90년대의 그 현장과 지금 2020년도에 일하는 현장과 동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그 이제 노동조합 활동과 했을 때와 현재 이제 현재 뭐 제가 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이에서 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대 때는 정말 그야말로 친구고 동지애적인 뭐 이런 관계에서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얘기도 그 현실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현재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깊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저 사람도 제 일에서도 그렇거든. 이제 소비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좀 뭐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아니면 힘들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는 좀 이렇게 보이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시대 이렇게 시간이 그냥 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좀 삶의 무게가 좀 굉장히 무거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좀 안 됐을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경식님은 무서워요. 좀 쉬운 거. 그게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세 분 다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외에 사회의 변화나 혹은 어떤 나 자신의 발전이나 어떤 고민을 좀 깊이를 갖기 위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큐멘터리를 볼 때 화면만 보면 아마 정정식 선배님이 농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농사일하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정정식 선배님에게 텃밭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처음에 다큐 나올 때게 전원일기 처음 시작할 때게 배경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최불암 김희자 씨 나온 전원일기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꼭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건데 저도 이제 전라남도 영광에서 이제 농사 일을 배웠고 저 낫지를 제가 잘하거든요. 낫지를 저 따라 사람 없습니다. 이상하게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 고향의 향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중의 집에 텃밭이 이제 한 7년 차, 8년 차 하고 있는데 올 정감도 가고 밭이란 것은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추나 이런 갖가지 채소가 사람이 지나가면 채소가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이게 생기가 넘쳐 흐르고 이렇게 빨리 자란다 하더라고요. 텃밭은 그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술은 많이 마시지만 좀 줄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돼도 이게. 저희가 그 텃밭 가면은 막걸리 20개 2만 원 주고 사다가 먹거든요. 돈 모아서. 근데 뭐 다 먹지는 않지만 일단 그 일주일의 노동이 그러니까 뭐 사실 일주일 금방 가지만 매일매일 바뀌는 현실, 또 스트레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무슨 변수가 생길 줄 모르는 일주일 공간 내에서 한 번쯤 밭에 온다는 것은 뭐 잠시 잊어버리고 그 기간이 물론 뭐 다 잊혀지진 않겠지만 잠시 잊고 밭을 보면서
좀 같이 생각도 하고 아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밭은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그냥 쉬는 공간이다. 직접 가꾸면서 키우는 재미, 나누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민중기재 텃밭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뭐 저 2장, 3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텃밭은 계속 갈 거고요. 저희 민중기재 텃밭이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텃밭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우리 회원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좀 넓은 좀 열린 텃밭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재미는 있습니다. 예. 됐나요? 네, 얘기하시다 보니까 민중의 집에서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가 또 연결이 돼서 그 백강혜 선배님은 아까 그 다큐에 보니까 집수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네, 계속 유효한 건가요? 그 바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살아가 보니까 마치 많이 산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또한 자꾸 생각하고 얘기해내고 그러다 보면 저도 잊지 않고 나중에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원 선배님은 제가 그 민중의 집 카페, 인터넷 카페 들어가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까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만드신 연극에도 여자만 밥을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어르신이 6만 번 밥을 하셨다고 평생. 네, 손혜원 선배님은 왜 그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고 집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하시는지. 요리 프로그램은 많은 회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 대표님들의 그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한 거죠. 그게 뭐 요리를 하고 싶어서 요리 강습에 참여하는 사나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참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시작은 그러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재미있으셨다는 거죠? 저는 원래 결혼할 때 주말이면 뭐 내가 밥을 좀 해주고 요리도 좀 해주고 이런 그 허무맹랑한 공약을 날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활동하면서 요리는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 활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요리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요리는 마구잡이식이었더라고. 네, 아무튼 요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같이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우리가 그 금요살롱이라고 그래갖고 회원들이 모여서 밥과 술을 나누는 모임이 있었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냐면 요리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먹는 사람은 와서 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상호 호환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요리를 만들면서 같이 먹고 야 짜니 안 짜니 소금을 더 넣어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재미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왜 이게 모이면 그릇이 깨지는지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고요? 요즘은 진짜 안 쓰는 말인데. 잘 나가다가 위험한 발언을. 그러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여성들이 좋은 왜 의미로. 이렇게 하하호호 서로 화목한지 알 것 같았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요리도 하고 뭐 김장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 이게 네.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그 김장을 서구민중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항상 이웃들한테도 나누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매해. 올해도 김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우리 그 정종식 선배님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김장을 리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장하던 날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저기 뭐 리더십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혼자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 다 고생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저도 이게 같이 했을 뿐이고요. 그 뭐 첫날에 과정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김장을 네. 왜 하시는지 서구민중의 집에서 먹으려고 하지 안 먹으려고 하지. 참. 아 배추 먹으려고 하지 무슨 뭐 버리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나 혼자 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 애가 뭐 이게 이 김치는 그 잘 해도 맛없고 맛있게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김치는 다 맛있습니다. 가을 배추가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1박 2일 동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장소도 옮겼고 네, 민중의 집 앞에서 하다가 좀 거리 멀어졌지만 예년보다 좀 많은 분이 참석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추운 날씨에 배추 옮기고 잘라서 절이고 무채 쓸고 갓 다듬고 그다음에 그 쪽파 다듬고 쪽파 다듬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 그게. 아 그거 진짜 괜찮아. 예, 쪽파가 이게 쪼만해 가지고 다듬는 날 굉장히 짜증나 이게요. 근데 묵묵히 다 하신 것 같고 자분하게 그 밤 10시에 한번 배추 뒤집을 때게 절배추 한번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또 빨리 나와서 뭐 배추 씻어내고 물기 빼고 그래서 아마 30-40명 와서 고생하신 걸 보면서 바로 이게 좀 살아가는 재미 아니냐. 뭐 이렇게 받는 분도 받는 분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고생하는 회원들은 더 아름답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오면은 허전한 감은 있어요. 끝나면 과연 내년에도 잘 할 것인가. 과연 오신 분들이 과연 이 보람을 느끼고 갔을런지 뭐 가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1박 2일 하신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좀 배추를 많이 좀 잘 심어서 내년에도 한다고 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뭐 총괄 팀장은 아니었지만 같이 한 사람으로서 모두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앞에 학생들은 나 놀랬어. 딱 자세 맞추고 딱 앉아 있네. 학생계 기초 안 하나요? 네. 자, 이제 마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영화제 이름이 이웃 사이 영화제고, 그리고 앞에 오후에 1섹션을 진행했는데, 그때 상영했던 영화가 그 기찻길 옆 작은 학교의 다큐멘터리인 곁에 서다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웃이 생긴다는 거는 곁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 중에도 내 곁에 있어줘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이런 노래. 아 진짜 반응이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분한테 이제 공통 질문이 있는데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 말고요. 예. 그러니까 내 곁엔 누가 있지? 그리고 나는 누구 곁에 있어 주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남희 선배님부터 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있을 건가? 좀 그냥 저는 가볍게 항상 쓰는 말이어서 그냥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제 옆에는 항상 동지가 있었고요. 동지를 위하여 그리고 동지 옆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짝사랑이 아니시네요. 동지가 내 곁에 있고
내가 그거를- 동지 곁에 있을 거니까. 그죠. 그죠? 그 설명하려면 네. 한 10분 정도 걸린. 아니, 건데 괜찮습니다. 안 되죠? 네. 평등하고 동등한 나이하고 상관없는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는. 네, 매우 부럽습니다. 네, 그런 곁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 네, 네, 백광희 선배님. 아니 괜찮습니다. 네, 조금 더 드리면 한참 하실 것 같아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있을 건가? 아까 뭐 가족이나 이런 빼라 그랬으니까 빼고. 그렇죠. 내 곁에는 저기 댓글 올리신 분들도 있고 여기 앞에 박수 치신 분도 있고 옆에 이 동지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내 곁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또 뭐였죠? 네, 그래서 누구 곁에 있어 주실 건가요? 저는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옆에. 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저기 지금 인터넷 댓글에 아빠 집에서도 김장하고 밖에서도 김장하느라 수고했어요라고. 어떤 아빠실까요? 딸내미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끝났나? 네. 네. 자, 우리 서재훈 선배님. 선배님 옆에 누가 있나요? 저는 옆에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임금에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위험한 요소에서 시달리는 불안전한 노동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민중의 집이 있고 또 주변에 남북이 분단된 통일을 요망하고 희망하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받는 다친 노동자, 그리고 이 산재를 처리해야 되는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좀 해서 그런 상담력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좀 공부를 하는데 어렵네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그 조금씩 아무튼 그 산재법이나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곁에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정식 선배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가족 빼고는 네. 저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기 계시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 빼고 가족 얘기하지 말라며요. 아니 가족.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 뭐 혈연 가족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음꽃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 결론적 평가를 내려보니 저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만나갈 사람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되게 이렇게 좀 연대하고 맺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주로 형식적으로 만나갔다. 운동이면 운동, 조직이면 조직, 텃밭이면 텃밭. 물론 저는 선꽃 하면서 내 얘기를 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주위에 내 말 다 할 수 있는 동지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백강현 대표 얘기한 것처럼 뒷모습만 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떠오르고요. 가족 빼고는 제가 함께할 사람이 저는 없다 생각을 해요. 저의 불찰도 있겠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뭐 다 싫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나 두 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제 깊이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네. 뭐 관종은 아니고
막 이렇게 깊이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동지에는 이제 제가 처음 투쟁할 때는 좀 있었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개인 일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요. 같은 현장에 있으면 현장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인단협도 얘기하고 할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텃밭하고 민중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텃밭이 한정돼 있고 민중집이야 여럿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저는 일부분이니까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저는 그래서 뭐 왜 고기 흔드세요? 막걸리를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구만. 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소중한 분들이고 좀 다시금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많이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벌써 7시 15분이네요. 네, 생각보다 얘기가 되게 재미있고 계속해서 나눌 얘기들이 생겨서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이제 정말 맺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정종식 선배님부터 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소금꽃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맨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사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는 각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살아왔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작가들 3명이서 한 분씩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일하시는 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편집을 한 건데요. 이 과정 중에 느낀 점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남희 선배님을 맨 나중에 말씀 들어볼게요. 자, 정정희 선배님부터. 네. 예, 사실 그 처음에 소금꽃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다 털어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민중의 사업이다 보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제가 살아오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딱 스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번에 그 했던 다큐였다 생각합니다. 좀 처음에 불편함도 생겼지만 한 3개월 가면서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런데 쉽게 살아온 삶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또 노력하는 자세로 살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아주 좋은 추억 내 인생에 아주 좋은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다큐를 찍고 함께 제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한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금꽃 이야기 그 말 그대로 그 소금 그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피운 꽃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 좀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그렇게 좀 해서 더 동료들도 같이 출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이 노동 그리고 희열, 슬픔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고 정말 제가 보니까 멋있습니다. 세 분 다 멋있고 우리 그 연극한 어르신들도 물론 괜찮았는데 그거보다 우리 소금꽃이 더
멋있다. 아, 그럼 세 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왜냐면 사실은 영화인들 이래서 영화인들이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내 추억과 인생을 들쑤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강희 네. 선배님.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네. 어쨌든 처음에 과정에서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뭐 회의는 하고 같이 얼굴은 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삶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정종식 운영위원님도 그렇고 소재현 선배님도 그렇고 이렇게 또 다른 깊이 있는 만남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만드는 과정이 좋았고요. 저걸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참 저도 예전에 풍부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에 어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나연 선배님은 저기 보시면서 이런 과정도 혹시 부럽지 않으셨어요? 나 왜 안 찍어주지? 막 이런. 질문을 이렇게 유도해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뭐 작업이나 유사한 부분들은 이렇게 뭐 의미 있게들 많이 좀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어떤 투쟁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갖고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영화 한편 다큐를 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 얘기를 솔직하게 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사람 몇 살 먹었는데 저렇게 살아왔다는데 하면서 이제 쭉 작은 생각이라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런 부분으로는 그래도 좀 밀도 있고 이렇게 좀 접근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좀 편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이거 인터뷰 다큐네 그러고서 이제 재미없지 그럼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근데 쭉 보면서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오히려 기대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까 서재훈 동지가 얘기했듯이 진짜 좀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충분히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건 우리의 어떤 살아온 얘기를 좀 풀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리 스스로가 풀고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은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청소년도 있고 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될 청소년이나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 이네 어떤 저런 부분들을 노동 그러면 내가 왜 노동자야? 난 노동자 안 할래? 뭐 이런 인식조차도 청소년 시기에는 실제 있을 수 있고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은 다큐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짧지만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응집되게 이렇게 좀 보여졌을 때에 스스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물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세 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고 웃기지 않은 얘기를 되게 웃기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난 이런 끼들이 있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 그냥 되게 무겁게 얘기를 못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세 분이 다. 되게 무뚝뚝하게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오늘 계속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잘하지? 근데 그 마음속에 이 촬영하는 3개월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지? 소금꽃이라는 말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 소금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뭔가 일을 하거나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춤을 막 열심히 추잖아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신체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은 여기 이렇게 허연 소금기 같은 게 생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소금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길 때까지 보통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노동자고 저도 일을 할 때 항상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항상 되게 엄청난 현장에서 다 같이 작업복을 입고서 일을 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노동이고 지금 이 앞에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분들 다 예비 노동자입니다. 이제 네, 이제 예비 노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친구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쓸 때 너무 다 한정적으로 교사, 연예인, 운동선수 뭐 이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직업도 되게 잘 모르는 직업들이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직종들이 있고 근데 저는 좀 이제 아쉬운 게 되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선생님들만 만나고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는 게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계속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선생님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게이머, 유튜버 정도까지 추가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네 분과의 만남이 그런 기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청소년들한테는 그럴 것이라고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소금꽃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화 자리까지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